안녕하세요. 원주하는 척 조국인 서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재 씨. 예,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연휴였나요? 연휴였죠. 잘 보낸 것 네, 같습니다. 국빈 영접 잘 하셨나요? 저희 또 라이브 때 얘기 드렸지만 부모님이 또 월요일에 네네. 오셔가지고 말이죠. 함께 이곳저곳 갔어요. 오. 거기 갔습니다. 저기 어딘가 서곡에서 했던 꽃 양귀비 축제가 있었죠. 네네. 그게 현충일까지였다고 해가지고 네. 월요일에 마무리 쳐서 갔다 왔는데 근데 원래 입장료가 있거든요. 3,000원? 네네. 근데 그날 꽃이 이제 다 졌다고 무료 입장을 그래요? 하더라고요. 오. 근데 그래도 뭐 볼 게 좀 있어가지고 나름 잘 즐기고 왔다. 네, 그런 부모님과 좋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꽃 구경을. 그렇죠. 전형적인 코스였죠. 그렇죠. 사진 찍어드리고 그런 역할을 좀 부모님이 그래도 했습니다.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꽃을 좋아하셔서요? 네. 보통 다 그러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연휴 때 또 어딜 다녀오셨죠? 네. 저는 그 다음 날인 네. 이제 현충일에 또 어딜 다녀왔었죠. 그래서 서울 나들이를 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서울로 네네. 어디로 가셨습니까? 지난번에는 잠실 쪽을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약간 강서 쪽으로 네네. 다녀왔어요. 이번에도 야구를 보러 고척돔에 다녀왔습니다. 구로구에 있죠? 네네. 그래서 고척돔은 또 처음이셨다고? 네. 잠실은 그래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좀 몇 번 가서 익숙했는데, 그렇죠. 고척돔, 와. 어땠나요? 아니, 돔의 경험보다도 고척돔에 가는 여정이 너무 힘들었다. 거의 교통이 그렇게 썩 네. 원활하진 않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예매할 때부터 안내가 돼 있어요. 고척돔 경긴 날은 고척돔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 근데 인근에도 이게 막 엄청나게 상권이 발달된 곳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고척돔 자체가 거의 도로 바로 옆에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마땅치가 않아요. 원래 고척돔이 저 프로 스포츠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저 아마 경기를 하려고 원래 만들었던 데라 네네. 입지도 그렇고 그게 좀 옛날부터 문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자리로 잡은 이상 하여간 고생을 좀 하셨고 네. 그래도 뭐 야구는 재밌게 보셨나요? 그래 고생해서 네. 야구라도 재밌게 봤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슈아가 네. 잠실 때는 그래도 LG 홈이라서 그런지 막 노랫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즐거워했었는데 오늘은 원정이라 그런지 그날은 원정이라 그런지 이게 막 원정 쪽 앰프가 막 이렇게 빵빵하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되게 소리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흥이 별로 안 났나 봐요. 그래서 자꾸 어딜 나가자고. 야구 안 보고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저희가 슈아 때문에 거의 그 고척돔 4층 맨 끝에 자리를 잡았어요. 고척돔도 옛날부터 또 경사가 아주 심한데 네네. 4층이면 또 아주 높죠. 네. 그래서 뭐 잠실도 그때 거의 뒤쪽에 포수 뒤쪽에 자리 잡긴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거의 맨 뒤에서 보게 돼가지고 이제 아예 예매를 맨 뒷자리로 하자. 그래서 맨 뒷자리로 잡았는데 거기서 이제 안 놀고 계속 내려가겠대요. 그 가파른 경사를. 위험하죠. 네, 그래서 막 열심히 뭐 겨우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서 밖으로 나가고 막 그러다가 그리고 찾아보니까 고척돔 나와서 1층에 그 관람객들을 위해서 아이들 놀이방이 따로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흔한가 봐요. 네. 아이들이 야구를 굉장히 또 그쵸. 지루해하고 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야구가 막 길어질 때 한 뭐 4시간 막 이렇게도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보는 게 뭐 쉽지는 않기 때문에 놀이방을 가서 막 거기에서는 좀 그래도 잘 놀았어요. 놀이방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구에 거의 태반을 못 보게 되고 야구를 이제 놀이방에서 놀다가 그래도 슈아가 나가자고 해줘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경기가 이미 거의 뭐 결말이 나 있는 돔에서 그냥 육아를 하고 오셨다. 네. 경기의 시작과 끝만 보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자, 거의. SNS에 올리신 사진을 또 보니까 그래도 뭐 좋은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래도 가족들이 다 같이 그렇죠.
갔다는 게 야구는 뭐 하이라이트로 다시 보면 되죠. 맞아요. 야구는 언제나 다시 볼 수 있지만 그럼요. 그런 순간은 다시 야 올 수도 추억.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음. 굉장히 차들이 많았다고 그날 또 네네. 방금 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서 어쨌든 또 올 여름 또 휴가도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7월 8월 정도 되면 음.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올해 휴가를 계획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작년에도 위드 코로나 국면이긴 했지만 올해는 그야말로 이제 노마스크까지 맞아요. 완연한 이제 어떻게 보면 해방의 휴가가 또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국인 씨는 좀 걱정이 되셨다면서요. 그 네. 모습을 보면서 장난 아니겠구나. 아니 갈 때도 조금 막히긴 했는데 이게 더 심상치 않겠는데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저희는 원주로 이렇게 오고 있어서 근데 오는 길엔 안 막혔어요. 제가 저녁 좀 늦게 와가지고 근데 그때가 8시 이제 넘어가고 막 이랬었는데 그 저쪽 서울로 올라오는 차들이 진짜 거의 주차장이었어요. 귀경길 그 명절 귀경길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게 조금 정체돼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저희 거의 오는 한 30분 동안 계속 막혀 있더라고요. 옛날 뭐 90년대 네. 기성길 고속도로 그래가지고 와 이거 여름 휴가 때 안 그래도 여름 휴가는 보통 강원도로 또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바다 보러. 네 그래서 야 이 여름 휴가 어디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다. 우리 강원도 교통이 말이죠. 상당히 한정적이거든요. 갈 수 있는 통로가. 그러다 보니 교통량 분산도 잘 안 되는 편인데. 그렇죠. 네. 뜬금없지만 어쨌든 올 여름 또 강원도에서 어디를 좀 가서 휴가를 즐겨볼까 사실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했는데 네네. 올 여름에 또 뭐 이따 전해드리겠지만 또 많은 혜택이 또 이번 달에도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쵸? 이 강원도에 네. 그래서 올 여름 강원도 휴가를 가신다면 어디를 좀 가고 싶으신지. 야, 이 참 원주시에 네.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움직이지 말고.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뭐 제주도도 이렇게 한번 놀러 갔다 오고 부산도 놀러 갔다 와보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이 든 게 속초시를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 속초엔 뭐가 있나요? 그 속초에 설악 워터피아라고 뭐 하는 곳이죠? 예전에는 물놀이 하나요? 네. 그 한화 워터피어였나 아마 그랬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화에서 그 운영하는 리조트였는데 거기가 막 지금이야 홍천의 그 비발디 파크 거기에 그 이름이 뭐죠? 그 워터파크 이름이 몰라. 그 뭔가 있겠죠? 오션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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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그러니까 네. 있고 뭐 캐리비안 베도 있고 이러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설악 워터피아가 최고였나요? 네, 거기가 파도 풀장이 그렇게 유명했어요? 파도 풀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거의 거기가 전국 최초? 아마 그러지 않을까? 아시아 최초? 아시아 최초까지는 모르겠고 거의 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캐리비안 베이를 못 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릴 땐 뭐 어릴 최고의 때는 곳이다. 거기에 가야만 파도 풀장을 즐길 수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린 기억에도 여름에 보통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좀 그래도 기다려졌던? 아니 네. 그러면은 그때 기억 때문에 다시 가고 싶다는 그 근데 말씀이신 그것 건가요? 때문에 또 그렇고 이제 막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슈아가 또 물놀이를 좋아하더라고요. 수영을.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가족들이 다 같이 가기 위해서는 호텔보다는 리조트가 좀 더 낫기 때문에 슈아에게도 또 어릴 적 국인 씨가 느꼈던 네. 그 감성을 또 전수해 줄 수가 있는. 과연 그곳은 어떻게 변했을까? 거기 가서도 어디 뭐 놀이방이나 이런 데 가시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요. 네. 어쨌든 속초시 그래서 속초도 굉장히 좋죠. 그럼요. 닭강정도 맛있고 네. 여러모로 좋은데 저도 그 인근에 있는 인근이 맞나요? 동해시로 저는 좀 가보고 싶은데 동해시 하면 또 묵호왕이 굉장히 또 유명하고 그렇죠. 네. 예전에 몇 년 전에 동해시에 가서 말이죠. 거의 뭐 홍게를 무한 리필에 가깝게 먹고 왔던 기억이 있어서 네. 그런 추억을 다시 한번 되살릴 겸 혼자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혼자. 동해로. 네. 저는 떠납니다. 그러면 동해와 여러분, 속초. 네. 안녕. 어쨌든 네. 이따가 뭐 한번 여러분도 여러 할인 혜택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올 여름 사실 이번 달에 가셔야 되는데요. 이번 달에 네. 한번 어디 가실지 한번 이번 구상을 달도 여름이잖아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맞아요. 네. 미리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원조 하는 척 76회 1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네,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 국민권익위원회가 저 아카데미 극장 시정 정책 토론 청구 서명부에
이제 주민등록 번호와 등록 기준지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면서 서류 보완 요청을 취소하라고 지난 6일에 원주시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단이 이번에 나온 거죠. 네. 원주시가 저희도 뭐 얘기를 했죠. 억지 행정이다. 주민등록번호랑 이 등록 기준지가 왜 필요하냐 했는데 권익위도 같은 판단한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결과, 당연한 판단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들고 권익위의 이제 논리는 뭐 이겁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등록 기준지가 없어도 선거권 유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 근거로 이제 일단은 행정안전부가 결격 사유 조회 업무 처리 요령이라는 뭐 요 문서가 있어요. 이렇게 네네. 해라. 지침이겠죠. 지침이 있어요. 네. 이 서식이 이제 첨부된 것 중에 별지 제 1-1호가 있습니다. 요걸 보면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통해서 성명과 생년월일로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안전 이 권익위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 서식을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 제 21조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주민의 감사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감사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은 이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실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원주시의 그 조례랑 비슷한 상황인 건데 여기 이 지방자치법의 이 시행령을 보면은 제 15조에 청구인 명부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만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 감사 청구를 하려 그래도 선거권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네. 그 확인할 때 쓰는 명부에는 역시 주민번호는 필요하지가 않다. 생년월일과 주소, 뭐 성명만으로도 가능하다. 네네. 그러니까 권익위가 봤을 때는 이거 굳이 주민번호나 등록 기준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비슷한 이 다른 법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네네. 그렇게 본 거죠. 특히 또 권익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작용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 원주시 정부의 서류 보완 요청은 부당하고 그래서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딱 필요한 요구까지 네네, 최소 한도에 그쳐야 된다. 이 그것도 행정작용이라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필요해서 뭐 더 계속 필요하다라는 거는 계속 뭐 원주시 정부도 계속 필요하다고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 딱 네. 필요한 것까지만. 그러니까 이게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건데 과도하게. 네네. 그러나 우리의 또 원주시 정부는 예상대로 이 권익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사실 우리 저 권익위가 말이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옴부즈맨 기관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직속일 겁니다. 네네. 아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행정을 잘 하고 있나 행정기관들이 그거를 이제 감시하고 이제 부패 방지 업무나 주로 이런 걸 하는 기관인데. 강제성이 없어요. 근데 이 권익위가 하는 뭐 권고나 이런 게 그쵸. 어디까지나 권고예요. 권고죠. 강제 조정 기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 정부가 그냥 무시해도 그만인데 예상대로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네네. 권익위가 잘못된 법률 서식을 인용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으로 결격 사유를 조회하려면 해당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고요. 또 지방자치법 제 21조에서 말하는 주민과 또 원주시 조례에서 말하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엄연히 이제 또 의미가 다르다. 뭐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네네. 시정부가 말하는 이 업무 처리 지침, 뭐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 뭐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 제가 이걸 못 찾았어요. 확인이 안 됩니다.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권익위도 당연히 이거를 다 검토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쵸. 행정안전부나 네네. 뭐 이런 데 문의도 했을 것이고 다 검토를 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 결과일 텐데 설마 그거를 모르고 뭐 이런 업무 지침을 모르고 주민번호는 필요 없다 이렇게 권고를 했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물론 제가 뭐 정확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업무 처리 지침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반론은 뭐 못하겠지만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일단은 권익위가 이 정도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설마 권고를 했을까?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근거 주민자치법. 근데 제21조에 나와 있는 주민, 그러니까 주민과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다르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이 여기 21조의 주민도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뒤에. 그러면은 원주시 조례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뭐가 다른 거냐 둘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랑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네. 뭐가 다른? 내 논리학을 다시 배워야 돼. 선거권이 없는 사람, 선거권이 있는 사람. 네. 다른 건가요 이 둘은? 뭐가 다른 거죠?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다른데, 그러니까 그 어쨌든 주민이 그렇죠. 제외한다와 뭐가 다른 거냐? 네네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 제외한다라. 주민과 원주시 때
자꾸 헷갈려요. 다시 정확히 정리해볼게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제외한다가 곧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같은 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말장난 아닌가, 이거 다르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이 네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제외한 주민이라는 범주에서 다른 어떤 뭐 변수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지. 그렇죠. 네. 뭐 몰라요. 뭐 법률적으로는 다른가? 또 이해가 안 네. 됩니다. 자, 그럼 무엇보다 뭐 저희도 예전에 지적을 했지만 이 대구광역시와 전남광양시도 비슷하게 이런 정책 토론 조례가 있죠. 네, 할 네. 수 있도록. 그래서 원주시와 비슷합니다. 자격이. 선거권이 없는 주민은 청구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단 말이겠죠. 이거는 당연히. 네, 네. 근데 이 두 지자체 대구광역시와 전남광양시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적힌 서명부만으로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시민 400여 명의 청구로 제2대구 의료원 설립 관련 정책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네네. 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 됐고. 그리고 최근에도 정책 토론 8건이 청구돼서 대구시 정부에서 명부를 확인 중입니다. 왜 갑자기 8건이 되냐면 여기도 난리예요, 지금. 여기도 시장 바뀌고 말이죠. 네네. 좀 유명한 시장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그 정책 토론 원래 300명인가 하면 됐는데 네네. 지금 1200명인가? 뭐 1500명인가 이 청구 자격을 높이겠다고. 그러니까 토론을 더 어렵게 하겠다, 개최를. 뭐 횟수 제한도 하고. 그래가지고 8건을 이제 청구해 버린 거예요. 막 이거 토론 다 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혹시 바뀌기 전에 그것도 그렇고 뭐 약간 메시지를 담는 거죠. 토론을 우리는 활발하게 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더 팩트라는 언론에서 지난달 24일에 이제 보도한 내용의 한 대목을 좀 인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총 8건의 정책 토론 청구권에 대해서 청구인들을 구, 군별로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며 분류가 된 이후에는 해당 구, 군에 협조 요청을 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번호 없어도 충분히 분류 작업을 해서 지금 명부를 확인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협조 요청을 해서 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민단체들은 보통의 서명운동과 달리 양식에 맞추어 정확히 자신의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를 써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의 대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수많은 시민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민등록번호도 안 썼죠. 지금 보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정도 쓴 건데도 네네. 요것도 어렵다. 요 정도 개인정보를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우리는 받아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해냈습니다. 이렇게 된 시민들이 거거든요. 참여해 주셨다. 그렇죠. 근데 원주시는 거의 지금 점입 가경이죠. 뭐 주민등록번호에 지금 등록 기준지까지.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인정보를 다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일단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대구광역시는 지금 보여주고 있고 네네. 대구광역시가 뭐 하루 이틀 토론한 게 아니에요. 토론을 지금까지 뭐 엄청 많이 해왔더라고요. 뭐 거의 1년에 뭐 몇 번씩 할 정도로. 네네. 그래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여기는 그럼 원주와 다른 나라에서 행정을 하고 있냐? 같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법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강원특별자치도가 네. 어떤 뭐 다른 행정의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아예, 네. 독립적인 어떤 입법권과 저희가 행정권을 그냥 갖고 있나? 농담처럼 얘기했던 주가 그러니까 언제 독립을 했습니까? 네.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말 말 그대로 독립국가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다른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의아해요. 행정기본법이나 이런 걸 다 뭐 기준으로 할 거고 그렇죠. 같은 지침을 활용할 거고 아마. 그러니까 대구시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는 거잖아요. 원주시가 의지만 그렇죠. 있다면야. 네네. 너네는 어떻게 했냐 도대체. 우리는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던데 너네 어떻게 했냐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네네. 그런 걸 뭐 안 해본 것 같아요. 아니 모르겠어 나는 도대체. 그래서 하여간 권익위 결정도 이제 틀렸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고집하는 이 원주시 정부의 행정은 생각할수록 굉장히 또 의아하다.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는 그냥 의지가 없는 거다. 어떻게든 하기 싫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저기 뭐 주민 소환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엄격하게 막 해야 되는 뭐 하다못해 주민 투표라든지 뭐 주민 발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토론 한번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기 과정을 한번 해보자, 논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뭐 그냥 주장하는 게 우리 이거 무조건 들어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만큼은 시정 정책 토론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막 토론의 장을 여는 거에 대해서 뭐 원주시 정부의 근거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까다롭게,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소통 의지가 없는 거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뭐 원주시의 이 억지 행정은
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태세다. 근데 네네. 사실 뭐 원주시 입장은 또 그거예요. 이미 철거 결정 내려졌기 때문에 이미 끝난 문제고 끝난 문제인데 굳이 권익위에게 또 답변을 하자면 뭐 이렇다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뭐 웃긴 애시당 거야. 쪽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론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결정 불필요하다. 내려졌어요. 이것도 웃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주시의 철거 결정에 반대하기 때문에 토론을 하자는 건데 철거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이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제 정책 토론을 받도록 돼 있는데 아예 철거냐 보존이냐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자는 상황인데 철거 결정 내려졌으니까 우린 안 한다 토론. 그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애초에 아카데미가 지금 무너져 있으면 몰라. 네네. 애초에 아카데미가 없는 상황에서 무슨 철거 보존 토론을 합니까? 이거는 실익이 없습니다 하고 거부를 안 받아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미 아카데미는 지금 있는 상황이고 이걸 철거할 거냐 보존할 거냐를 두고 지금 얘기를 하자는 건데 실익이 없다면서 이미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토론을 안 받는다는 것은 이 조례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그쵸. 행정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뭐 계속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이제 위법성이 있는 극장 철거를 저지하고자 7일부터 극장 맞은편에 텐트를 설치하고요. 이른바 텐트박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천막농성이죠. 네네.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문가, 활동가와 라디오 형식으로 원도심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아카데미 보라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또 프로그램을 좀 약간 문화기획적으로 한번 네네.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 또 많은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정부는 근데 또 이걸 대비해서 이제 아주 또 옹졸하게도 말이죠. 이 극장 앞에 펜스를 설치했는데 네. 보신 분도 있겠지만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죠. 아주 비좁게 설치했습니다. 야, 이게 뭐 이게 관련법상 1.5m를 확보해야 된대요. 이 인도의 보행 이 거리를 네네. 보행할 수 있는 이 틈을 1.5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측을 해보니까 1.2m가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 대단히 불편하다 여기 지나가. 네네. 자전거 끌고 가기 불편한 건 뭐 둘째 치고 휠체어도 지금 지나갈 수 없을 정도다라는 네네.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시민들의 통행권까지 방해하면서 아주 무리한 펜스 설치를 했고 또 이 아카데미 극장 2층에 또 현수막도 게시했어요. 아주 이미 크게. 철거는 철거합니다. 여기를 뭐 문화 공간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또 현수막까지 어느 틈에 또 게시를 했던 아주 신속 행정이 뭐 기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뭐 펜스 설치, 현수막 설치. 하여간 뭐 원주시 정부의 뭐 행태는 뭐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된 상황에서 뭐 시민들과 함께 싸워 나가는 수밖에 없지 네, 않을까. 끝까지. 여론의 네. 압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뭐 가능하다면은 뭐 여기에서 또 다양한 형태로 네. 원주하는 척도 여기서 녹음을 해본다든지, 네, 뭐 그쵸. 약간 뭐 게릴라식으로 네. 라이브를 좀 해볼 수도 있고, 그쵸. 예, 네. 아니면 뭐 저희가 한번 천막 이게 한번 지키면서 함께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소통의 시간을 또 네, 청취자의 만남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또 네. 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약간 첫 그 공개 방송을 여기서 하게 그렇게까지 되나요? 가지는 말고요. 또 너무 키우지 마세요. 소소하게. 네, 그 정도로 저희 네. 무대는 아니니까 함께 그쵸, 싸우는 그쵸. 차원에서 한번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자,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올해도 왔다는 아니고요. 야, 요건 네. 진짜 잊을만하면. 지겨운 얘기가 또 잊을만하니 나왔습니다. 원주시 정부 원주 2040 장기 발전 종합 계획이라는 걸 이제 수립한다고 합니다. 요 수립에 나서면서 인구 100만 광역 도시로의 발전 토대를 다지겠다. 이렇게 또 포부를 밝혔는데 네네. 2040년을 목표로 도시 규모를 그야말로 100만 그 정도의 광역 도시 어마어마하게 키우겠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작년 원주 통신인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네.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2040 원주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이때는 저출생 고령화 현실을 직시해서 우리가 2040년 계획 인구를 오히려 낮췄어요. 네. 43만 8천 명으로. 그때도 뭐 50명이 목표였다가 50만 명이 목표였는데 거의 그랬죠. 뭐, 네. 그것도 그것도 좀 낮췄다. 조정한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 진작 이랬어야 된다. 네.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서도 43만도 될지 안 될지 43만도 모른다. 아슬아슬해. 네. 그런데 뭐 자세는 좋다. 네. 이것도 원강 수정이었거든요. 근데 네네. 같은 원강 수정이 왜 올해는 또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다시 인구 100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상황이다. 아니 그 사이에 뭐
뭐 그럴 순 있죠. 만약에 그 사이에 갑자기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가 확정이 됐어. 그러니까 뭐 그러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메가 이벤트적인 결정이 내려져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우리는 되게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었는데 이렇게 아니 이거는 100만으로 잡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이 지금 놓여졌다. 이렇게 된 게 아닌데 지금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희망 회로죠. 그쵸. 이거 뭐 네. 반도체랑 똑같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도 희망 회로고 맞아요. 이것도 희망 회로고. 아니, 그러니까 네. 삼성 반도체 공장 뭐 유치해서 유치해도 100만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 그렇죠. 뭐가 네. 와야 100만. 나는 원주가 100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가 난 상상해야 돼. 강원도 인구가 150만인데 말이 되냐고. 이게 현실적으로. 뭐 다른 지역은 인구 다 감소하고 지방 소멸인데 원주만 무슨 다 빨아들여 가지고. 그러거나 아니면 100만. 정말 원주가 그냥 원주만의 어떤 뭐 중부도 약간 이런 게 생겨서 그러니까. 아니면 뭐 지방 자치단체를 다 먹어버리던가 네네. 주변에 있는 통합해가지고 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발휘하지 않고서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기가 힘든 목표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주 시민들도 도저히 이거를 가능하리라고 믿지 네네. 않는 이런 계획을 하는 도대체 필요가 뭐냐? 그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인구 목표를 어쨌든 높게 잡으면은 결국에는 기존의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도시를 계속 팽창시키겠다는 네네. 이런 관점을 자, 지속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는 계속 인구 감소의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지금 시국인데 이런 현실을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네. 계속 뭐 인구 100만 외치고 우리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결국 시대에 뒤처져서 나중에 진짜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다가왔을 때 대비를 못하고 원주시가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실수를 하고 행정이 아주 막 이상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맞추라는 건데 그래서 인구 감소를 인정하고 이 도시의 내실을 다지는 뭐 책도 있잖아요. 그 수축 사회인가 뭔가 네네. 그런 걸 좀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인데 네. 아직도 원광수 시정은 장밋빛 미래만으로 그러니까요. 요새 뭐 원주시가 뭐 아카데미 저 친구들한테 뭐 시민들을 선동한다 그러는데 이게 선동이 이게 선동이지 뭐야. 그야말로 되도 않는 거를 자꾸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아니 이건 선동 수준도 아니야 사실. 근데 선동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아니 지금 근거도 없어. 그래 그 인구 100만이 되는 근거도 없고 네. 그냥 뭐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황당하다. 네. 이런 거는 이제는 시대착오적이다. 좀 맞아요.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 좀 하십시오. 네 50만도 지금 위기 마당에 이 인구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36, 5만, 그러니까요. 6만도 이거 네. 유지해도 대단한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 이거는 당장의 본인의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후에 우리의 도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니만큼 조금 더 현실감 있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의 계획들과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자, 요새 거리를 지나면서 뭐 요새도 아닐 겁니다. 뭐 원주시 하면 항상 이렇게 가로수가 굉장히 좀 앙상하다. 이렇게 막 예쁘게 막 이렇게 자라있는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많이들 공감을 하실 텐데 원주 MBC가 5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원주시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가로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소나무, 은행나무, 왕벚나무, 점유율이 가장 높은 3대장이라고 해요. 네네. 얘네들이 이제 원주 곳곳에 있는데 이제 이들의 이제 잎사귀 끝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지금 말라가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앙상해지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은 이제 겨울 동안 염화칼슘을 이제 뿌렸는데 요게 이제 땅을 산성화 시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나무에도 이런 좀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미관 또 악취를 이유로 세부 지침 없이 가지치기를 그냥 막 하고 있다. 한마디로 뭐 미관이라면은 이렇게 뭐 좀 많이 넘어오는 거 가지가 그쵸? 뭐 도로 네. 쪽으로 많이 넘어온다든지 이런 걸 그냥 막 싹둑 잘라버리고 또 은행나무 같은 것도 열매 같은 것도 악취 민원 들어오니까 또 싹둑 자르고 막 이게 근데 지침도 없다는 거야. 뭐 어떻게 자르고 어디서 어디까지 그냥 뭐 당일 그냥 뭐 판단하나 봐요. 뭐 대충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보면서 약간 몰라요. 뭐 어떻게 하는지 하여간 뭐 매뉴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가지치기도 잘해야 되는 게 그냥 다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잘라야 얘가 더 잘 자를 수 있게끔 가지치기를 원래는 그렇죠. 네. 악순환이 반복되죠. 잘못 자르면 계속 가지가 엇나고 네네. 잘못 자르면은 그래서 한 번 잘 잘라야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잘 이렇게 가꿔질 수가 있는 건데 약간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발톱이 네. 약간 엇나갔을 때 잘못 자르면은 계속 심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아니면은 뭐 잘못 자르면 또 병원 가서 전문가의 또 이 코치를 받던가 네네네. 뭐 잘못한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맞아요. 하고 뭐 아무튼 뭐 이게 전문가 도움을 받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원주 씨는 저번에 저 원광수 시장이랑 다 같이 뭐 수원인가 저 가로수 저거 배우러 갔다 왔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뭐 반영이 안 되나 봐요. 이 그런가 시정에 봐요. 뭐 얘기가 네. 많이 나오는데 하여간 얼마 전에는 이제 기껏 심은 저 가로수를 막 2년 만에 뭐 또 뭐 돈 많이 들어가지고 또 다시 뽑으려다가 뭐 언론 보도 나오고 지적 나오니까 철회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가로수 가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아, 이거 뭐 네. 가로수가 무슨 척을 줬는지. 그러니까 아니, 가로수가 우왕 뽑으려고 하거나 막 그러니까. 잘라냈거나. 그러니까 우왕좌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굉장히 좀 반응이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이 보도에서 댓글을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내가 봤더니 어쩐지 막 망나니가 대역죄인 목 날리듯이 댕강댕강 잘라대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 야, 무섭다 이 표현.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상상이 되네요. 그냥 약간 가차 없이 어땠을지. 잘랐다. 아주 신랄한 또 표현을 또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시의회에서도 저희가 작년 전해드렸다시피 가로수 관리에 철학이 부족하다라는 또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주시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도대체 어떤 계획으로 이 가로수를 장기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그래서 가로수가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미관상의 기능도 있을 것이고 뭔가 이렇게 이게 도시의 어떤 뭐 미세먼지 차단 효과도 그쵸? 있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로 기능을 우리가 활용해 볼 수가 그다음에 있는 뭐 건데. 열섬 효과나 아니면 그렇죠. 시민들의 약간 그늘막이 되어주기도 하고 네, 보행자에.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딴 얘기지만은 문화의 거리에도 가로수를 다 없애고 그 도로를 그냥 맞아요. 만들어 버려가지고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열섬 현상이 아주 취약하다. 문화의 거리가 아주 타버린다고 여름에 가면은. 아, 거기 한여름에. 못 걸어 그러니까 진짜. 가로수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겠냐고. 네. 그리고 예전에 뭐 대구 같은 경우도 나무를 엄청 많이 심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뭐 광주나 이런 것보다도 여름 기온이 낮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하도록 행정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이번에 맨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들었다. 네, 다음은 네,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원주문화재단이 올해 댄싱 카니발을 이끌 예술 감독으로 김정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성악가인 김 교수는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악대학교 대학원 전문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요. 상명대, 한양여대, 백석예술대에서 뮤직 테크놀로지와 실용음악, 뭐 뮤지컬, 실용무용 이런 걸 가르쳤다고 네네. 합니다. 또 뭐 국제평화교향악 페스티벌 이게 아마 좀 인제선가 재작년인가 뭐 제1회를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총 감독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뭐 KBS 열린음악회 뭐 이런 방송에도 다수 또 출연을 해서 얼굴이 또 알려졌다. 그러면은 뭐 어떤 이런 감독 역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그 퍼포머로서도 굉장히 다수 지금 뭐 가장 근데 뭐 활약하신 건 성악가로서의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뭐 이렇게 전문성도 지금 사실 뭐 연주자 과정이나 뭐 이런 걸 네네. 받기도 했고 본인이 성악가로서 역량이 가장 이제 돋보이고 뭐 교육자로서의 역량도 좀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연출이나 이런 경력이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 총감독을 맡은 건 있긴 한데 이것도 사실 신생 페스티벌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쨌든 음악 쪽이나 전문성은 있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기 이재원 전 감독 댄싱 카니발 이분은 사실 배우였고 연극 배우였고 또 연극 기획자 출신이었잖아요. 완전히 좀 다른 분야 아닌가. 지금 이제 신인 감독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서 댄싱 카니발의 색깔이 어떻게 바뀔라나? 뭐 오페라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뮤지컬 약간 좀 더 약간 조금 더 그러니까 뮤지컬 이런 쪽에 가까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기도 네네. 하고요. 자, 뭐 돈주왕 같은 팀은 그러면 저 슈퍼마리오 공연 뭐 이런 거는 색깔이 안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중간에 노래를 한 소절 불러야 그러니까요. 땡카가 네. 어떻게 변할지도 참 궁금하긴 한데 하여간 그러나 이 과정이 지금 사실 계속 이 논란이 그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원주문화재단이 사실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재원 전 감독을 일방적으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촉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이 신인 감독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을 해서 이번에 이제 뽑은 셈인데 하여간 어찌저찌 올해 땡카까지는 이어갈 모양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댄싱 카니발은 이번 시정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인수위에서도 재검토 결정을 내렸었고 네네. 작년 예산도 이제 삭감을 했었기 때문에 뭐 올해까지 일단 해보겠다.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원주신문 7일 보도에 이런 내용은 있긴 했습니다. 잠깐 전해드리면 이 김정 교수가요 작년 7월 김진태 강원도지사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또 부른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또 강원도민회 중앙회 이사
또 원주 재경시민회 기획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이런 도민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네네. 아마 뭐 그런 인연으로 이번 시정에서도 뭐 발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소설을 한번 써보고요. 네네. 아 이게 뭐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연이 그렇게 닿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여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게 뭐 도에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해주셨던 도에 관심이 있는 분이 또 맡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아예 우리 뭐 도나 시 상황을 모르는 부분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단 네. 올해 뭐 보여줘야겠죠. 네. 근데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뭐야 9월이잖아요, 땡카. 그쵸. 3개월 만에 준비해서 네. 가능할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방향성을 바꾸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요. 기존 방식대로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모로 이 김정 감독은 어렵다. 네.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녹록지 않다. 본인의 네. 역량을 발휘하기가. 음. 하여간 김신임 예술감독은 이달부터 바로 업무를 뭐 시작해야겠죠. 뭐, 그쵸. 뭐 바로 네. 이제 9월인데 연말까지 감독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12월 31일까지. 그럼 올해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이게 사실은 근데 보통 예술 감독이라고 하면은 뭐 2년 계약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3년 계약? 제 생각에 1년 단위로 뭐 계약하는 경우는 좀 없는 것 같기도 네네. 하고 연속성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댄카가 이제 올해까지는 일단 하는데 내년에는 어찌 될라나. 이런 게 여기서 또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 하나의 않나. 복선인가 싶은 네. 생각이 드는데 뭐 괜한 우려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땡카라는 게 그냥 올해 처음 신설되는 축제라면 또 이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이걸 보고 결정을 하자 이럴 수도 있는데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계약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요. 약간 마무리 순이라는. 아니 뭐 보궐인가 자녀 임기만 수행하는. 아니, 그것도 난 좀 이상해. 네. 하여간 뭐 걱정은 여러모로. 됩니다만 뭐 일단 지켜보죠.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횡성과도 친하게 지내보십시오. 횡성과 친하지 않습니까, 원주? 성남과도 친하게 지내보죠. 네. 네. 이번에 뭘 또 했습니다. 원주시 정부와 횡성군 정부와 이제 5일에 강원특별자치시대 원주 횡성 공동협력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합니다. 이름도 긴 이 협의체는 운영협의체와 이제 실무협의체로 구성을 해서요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 협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뭘 하겠다는 뭐 정확히는 없습니다만. 네, 뭐 하여간 잘하겠다 뭐 같이 얘기를 네. 많이 나누나 봐요. 뭐 서로 축제도 왕래하고 그러겠죠. 네. 횡성은 뭐 가깝죠. 시내버스도 다닐 만큼. 이웃도시. 그쵸. 네. 교류도 많이 되고 말이죠. 많이 자주 가시잖아요. 그쵸. 자주 가기도 하고, 네. 제가 그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를, 초등학교 태장초등학교를 나왔고, 그다음에 중학교 진광중으로 나왔는데, 횡성에서도 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 진광중까지. 저기 어떤 횡성분한테 들었던 표현은 이제 유학 간다 뭐 이런 표현을 네, 쓰는데 뭐 약간. 너무 네. 근데 또 제국주의적인 표현 같네. 또 그렇게 하니까 약간 원주시. 하여간 뭐 많이 온다. 그 정도로. 횡성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네. 하여간 그 정도로 이제 가까운 곳이고 우리 원광수 시장도 사실 횡성초 출신이다. 횡성과 나름 인연이 있는 분이다 네네.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원주와 횡성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만은 또 않아요. 가깝고도 행정적으로 먼 봤을 나라 때. 같은 네네. 가깝고도 먼 이웃이다. 뭐 그렇게까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하여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몇 개 있는데 하나가 이제 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이거는 사실 저기 횡성이 원하는 거죠. 네네. 해제해주기를. 네. 근데 이제 원주는 원래는 이제 해제해줄 것처럼 약간 협의가 된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말이 바뀐 측면도 있죠. 이거 네. 식수원 확보가 안 됐다. 맞아요. 그래서 횡성에서 굉장히 서운함과 섭섭함을 또 표하기도 네. 했었던. 딱 요게 이제 해제된다고 할 때쯤에 제가 요거가 관련된 또 업무를 물빛놀이에서 네. 일을 하셨었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네요 이때 네. 사정을. 그러니까 요게 그 장양리에 있는 취수원이 있어요, 원주에. 근데 장양리 취수원이 있는데 그 상류 쪽에 이제 횡성 그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하면은 어쨌든 해제한다라는 건 그 지역의 어떤 개발 행위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개발을 했을 때 요 취수원이 오염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계속 묶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원주의 취수원이니까 네, 또 원주의 취수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횡성이 희생을 하고 횡성의 있다. 그 발전에 어떤 그 저해하고 있는 막고 있는 거다. 그런데 원주는 반도체 공장 지어야 되니까 또 물 규제 해제해달라 그런다. 횡성은 알아서 하시고
횡성은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반도체 해야 되니까 우리 건 풀어주세요. 뭐 이런 거고. 네, 그래서 원래 잠정적으로 그 장양 취수원에 그냥 이용하지 않기로 하고 그다음에 뭐 횡성댐에서 끌어온다. 아. 그러면서 이걸 해제하기로 거의 결정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도 이 뭐 운영 협의체, 실무 협의체를 이제 해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자라고 거기까지 합의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이후에 또 안 되면서 네. 다 그렇게 되죠. 행정이라는 그러니까요. 게. 여기도 나중에 이제 싸울 일 생기고 또 이게 한번 점화될 수 있잖아요. 또 상수원 보고 맞아요. 이게 또 점화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협의체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쟁점 중 하나는 또 원주공항. 그러니까 원주시는 이제 여객터미널을 좀 더 원주 쪽으로 확실하게 이전을 해오고 싶어 하는 건데 네네. 횡성에서는 그걸 이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네. 원주에서는 그 뭔가 횡성에 인센티브 같은 걸 주면서 뭐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원주 쪽으로 가져오는 방향을 좀 해보자 할 텐데 이것도 협의가 사실 난항이 될 네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부딪힌 지점에서 정말 이 실질적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야 정말 이번에 구성한 이 공동협력협의체라는 것이 시너지를 내는 두 지역이 모두 그런 결과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네네. 지켜볼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생활권이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 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야 그 두 지역 간의 시민들이 서로 또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장들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상생 발전이니까요. 네네. 뭐 원주시가 규모가 또 더 큰 도시니까. 네. 네, 뭐 그래 상생 발전하려면 원주시가 좀 더 그쵸. 고민을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대신 전해드릴 예정인가요? 오늘은 강원도 관광정책과 대신 강원도 주요 관광지 6월 무료 또는 할인 이벤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50곳이 50곳 오. 6월에 무료 또는 할인하는 곳이 네. 이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서 6월에 출범하니까 그래서 우리 원주의 소금산 그랜드밸리도 있고요 춘천의 사막산 케이블카 강릉의 하슬라 아트월드 뭐 엄청 많네요. 네. 별 곳이 다 있군요. 이런 강원도 유료 관광지 방문객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 파격적 혜택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 뭐 표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뭐 우리가 아는 데가 많이 있죠. 보면은 네. 그래도 뭐 많이 좀 유명한 데가 다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설악 워터피아도 있고요. 오. 속초 아이도 있고 네. 뭐 횡성 루지 체험관인가 이것도 들어본 것 같아. 네네. 그리고 뭐 이효석 문학관 이거는 평창에 있죠. 네네. 그리고 철원의 DMZ 생태평화공원과 주상절리길 여기도 인기가 많은 코스고 또 양구의 뭐 박수근 미술관이라든지 국토 정중앙 천문대 여기도 커플들이 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뭐 네. 이런 또 좋은 곳들을 다 이제 할인 또는 아예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원주는 이제 소문산 그랜드밸리만 있는데 근데 보니까 지금 원주만 거의 하나네? 다른 데는 다 여러 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뭐 2개 막 그러니까. 이런 데 정도는 되는데 원주와 양양만 지금 하나네요. 지자체 중에서 원주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근데 원주도 뭐 나누자면 많은데 뭐 저 출렁다리 뭐 이렇게 울렁다리 울렁다리. 그게 다 근데 소금산이잖아. 네. 뮤지엄산 뭐 이런 것도 들어갈 법한데 뭐 협의가 안 됐는지 그렇지 않을까. 네. 하여간 소문산 그랜드밸리는 50%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오. 네, 대인은 4,500원, 소인은 2,500원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또 6월에는 이 버스킹이라든지 마술 공연 같은 것도 이제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오후 시간대에. 네. 와, 이번 시정이 들어서 버스킹이 아주 적극적이네요. 버스킹이 어디서든. 네. 이게 근데 너무 좀 비슷한 버스킹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단 낫나? 아무튼 네. 그런 것 같기도. 그러나 또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야간 나오라 쇼는 할인해서 제외가 돼 있고 참. 이게 그거 기왕 갔으니까 또 돈 내고 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좀 아쉽다. 아니, 그러니까 기왕 또 하는 김에 이것까지 할인을 해줘야. 그래야 그러면 파격이지. 나오라 쇼 보러 가자라는 겸해서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갈 텐데. 나오라 이게 잘못 알려서 사람들이 가서야 이걸 알게 됐어요. 뭐야? 나오라 쇼는 또 할인이 안 돼? 이러면 그 또 화가 나거든요. 맞아요. 박탈감이 또 네.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그러니까 안에
그 원래부터 안 해준다고 했던 건데 괜히 안 해주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네. 굉장히 좀 째째해 보여. 그리고 입장권 할인을 받아도 이러면 약간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 나는 아쉽다. 차라리 뭐 할인폭을 뭐 30% 정도로 하고 그쵸. 나우라슈까지 포함을 해주든가. 음. 이게 좀 저는 아쉬웠다. 오히려 나우라슈를 더 알릴 수 있는 기회 아니었을까 그쵸. 싶기도 한데. 하여간 뭐 그래도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또 50곳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6월에 한번 간단하게 어디 다녀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내가 가보고 싶었는데 마침 또 할인까지 한다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또 강원도 여기 어때와 또 콜라보를 했다고요. 그래서 원주 오크밸리 소나타 오브라이트가 뭐예요? 이런 데가 있어요? 이것도 약간 그 어떻게 보면 나우라쇼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이름이 그런 레이저 쇼 같은데 뭐 파사드 쏘고 막 이런 느낌인가요? 파사드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도 아니고 레이저 쇼라고 알고 있는데 오크밸리에서 저는. 네네. 여기랑 춘천에 또 남이섬 유원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곳인데. 그렇죠. 겨울연가도 찍었던. 네네. 남이섬 가고 싶네요. 하여간 강릉 아르떼 뮤지엄. 이렇게 23곳이 있습니다. 총. 야, 여기는 또 되게 약간 핫플. 그렇죠. 말 그대로. 사실 여기가 약간 더 핵심 같은 엄청난 관광객을 사실 불러모으는. 사실 뭐 뮤지엄산도 들어갈 법도 하지만 뭐 들어간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23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을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매일 611명, 이제 6월 11일에 특별자치도 출범하니까 611명 대상 6,110원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또 기획전을. 야, 아르떼 뮤지엄 원래 이 가격으로 볼 수 있으면 엄청 이득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관람권 자체가 6,110원인 거겠죠?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게 패키지가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뭐 파격이라고 했으니까 기획전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가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아무튼 이제 초여름인데 강원도 곳곳에 이런 관광지들을 한번 이 파격 혜택과 함께 즐겨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저희 그동안 미뤄뒀던 어떤 저 창고 깊숙이 있던 그 코너 기획이 떠오르는데요, 순간. 뭐가 있긴 있었죠. 네. 강원도를 좀 다녀보는. 돌아다녀보는. 네. 그러나 이번 달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라도 뭐 올해는 좀 강원도 곳곳을 한번 누벼보시는. 네. 뭐 좋겠습니다. 저희 뭐 가까운 횡성 루지라도 한번. 횡성과 또 친하게 지내러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으면서 오늘은 강원도 관광정책과 대신 주요 관광지 이런 6월 무료와 할인 소식을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니까 약간 이번 주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이야기로 계속 전달되는 것 같아요. 수요일에 저 댄싱 공연장이었나요? 거기 뭐 드론 쇼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다고 하던데요. 15,000명인가? 그래요? 그렇게 왔다고 듣긴 했어요. 정확히 어떻게 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또 하여간 추측 추산. 뭐 김진태 도지사도 오고 아주 뭐 대대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출발을 알리는 그런 기념행사를 진행했는데 일요일이죠? 네, 내일 모레입니다. 맞아요. 내일 모레 이제 출범을 하기 때문에 저희 내일은 이제 그게 먼데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강원특별자치도 한번 분석해보면서 희망편, 절망편 나눠서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겠다. 뭐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으로 한번 이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것과 우려되는 지점들. 그렇죠.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 분량의 비중이 어느 정도일지는 한번 내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오늘 76회 1부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전주였습니다. 모두 안녕.